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나고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연일 폭염특보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도시와 농어촌, 지역 곳곳에서 폭염 피해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인은 폭염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지역 곳곳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거센 장맛비가 지나가고 나니 본격적으로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룬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역별 폭염 상황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폭염의 기준은 낮 최고 기온 33도인데요. 30일에도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세종과 대구, 광주 등은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경보가, 울산과 부산 등은 33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서울과 수도권도 낮 최고 기온 32도를 기록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남부, 경북 해안에는 열흘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 사이에도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차차 많아지겠는데요. 이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열대야에 밤잠을 설치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은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더위는 작년처럼 기록적인 폭염 수준까지는 아닐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에는 7월 11일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일찍 시작되었는데요. 특히 작년에는 8월 1일에 통풍이 강하게 불면서 강원도 홍천에 41도까지 기록을 하였고요. 그렇지만 올해는 지금까지 장마 기간이 길었고 상층으로 한기가 자주 지나면서 소나기가 내려 폭염이 작년보다는 약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의 시작.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한낮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야외 활동을 하셔야 한다면 시원한 곳에서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하겠죠. 기상 상황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매입니다.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하면 데프리카, 대구가 먼저 떠오르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기상관 측 수치를 따져봤더니 대구는 이제 폭염을 극복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황 권수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수경 기자,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대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달구벌대로 중간에 서 있습니다. 오늘 대구는 낮 최고 기온 35도를 기록한 만큼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인데요. 도로도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열기를 식혀주는 클린 로드가 현재 가동 중입니다. 대구를 동해서 서로 관통하는 장장 10km 도로에 설치돼 있어서 하루 4번씩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아래서 끌어올려서 달궈진 아스팔트를 촉촉히 적셔주고 있습니다. 대구는 이런 폭염 저감 시설들을 일찍부터 도입했습니다. 동대구역을 비롯해 곳곳에 풀링포구가 설치돼 있고요. 쿨루프, 쿨페이브먼트 등 관련 산업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대구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나무 심기 등 도시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몇 년 전부턴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때부터 2017년까지는 전국 최고 기온 40도로 1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강원도 홍천이 41도로 1위를 빼앗겼고요. 폭염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까지는 대구가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합천이나 광주가 앞질렀습니다. 열대야 일수도 서울과 부산 등 다른 도시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폭염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차 폭염 도시에서 폭염 극복 도시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네, 폭염을 극복하고 있는 대구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바닷물도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29일부터 남해안을 비롯한 전국에 고수온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양식어민들은 고수온 피해 예방에 분주하다고 합니다. 남해안 가두리 양식장에 표영민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 양식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럭과 지치 등 30만 마리가 양식되고 있는 경남 통영시의 한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대위가 시작되면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느려지자 양식 어민들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오후 2시부로 경남 남해안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고수원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고수원 관심 단계는 고수원주의보 일주일 전에 발령되며 고수원주의보는 수온이 28도에 도달하면 내려집니다. 소식을 접한 양식 어민들도 애지중지 키운 물고기들이 고수온 피해를 입지 않을까 노심초사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남해안 일부 지역의 수온은 고수온 상태로 불리는 26도에 임박했습니다. 어류 폐사가 시작되는 수온인 29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지만 더위가 길어질수록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곳 통영을 비롯해 거제 등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리지 않았고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해 양식장 위 차광막을 설치하고 먹이 공급량을 조절하는 등 양식장 관리에 나섰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 경남과 전남, 충남 등에서 발생한 고수온 현상으로 양식어류 6,400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산당국과 지자체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고수온으로부터 양식장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에서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네, 남해안 양식장의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시름이 깊어지는 곳은 또 있습니다. 바로 축산농가입니다. 많은 농가가 지난해 폭염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서 올해는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진철 기자, 축산농가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정읍시 한 돼지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내하는 것은 돼지를 포함한 가축도 예외가 아닌데요.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면서 323만여 마리의 가축이 폐사가 됐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그 피해가 가장 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각 농가에서는 공기순환을 하는 팬을 설치하는 등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돼지농가 대표님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서 농가마다 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햇빛이 아주 뜨거운데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복사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검은색 차광막을 이렇게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차광망을 통해서 물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지붕에도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돈사 내부의 온도가 약 4에서 5도 정도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또 돼지들이 폐사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름철 무더위 대비만큼이나 중요한 게 질병관리인데요. 질병관리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하절기에는 유해균들이 번식이 많이 증식이 되는데요. 그러한 유해균들의 번식의 증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배양하고 있고요. 그 배양된 미생물을 돼지들에게 먹이고 또 뿌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돼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또 액비가 잘 만들어져서 돈사 안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아울러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소화율이 높은 그 크럼블 사료를 급여하고 있고요. 그 크럼블 사료에 그 질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면역물질을 대폭 넣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축 농가가 대비에 나서는 만큼 지자체의 지원도 아낌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의 경우 올해 130억여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폭염 대책에 나섰고 14개 시군과 함께 협동해 가축 피해 대책 상황실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가축 농가와 지자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올 한 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읍시 돼지 농가에서 헬로TV 뉴스 이진철입니다. 네, 앞서 보신 양식장과 축사뿐 아니라 폭염이 찾아오면서 농작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촌 지역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이번엔 충남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단비 기자, 현재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충남 예산군의 한 사과 농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 충남을 덮친 장마전선이 북상한 이후 이곳에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바깥 날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사과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한 직사광선을 쬐다 보면 과실 표면이 타는 일소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지를 다른 방향으로 유인하거나 늘어지도록 하고 미세 살수를 이용해 물을 뿌려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병해충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벼의 경우 물 흘러대기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고 먹노린재와 같은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제를 해줘야 합니다. 밭작물은 집과 풀, 퇴비로 토양을 피복해 수분 증발과 지온 상승을 억제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장마에 빗물에 잠겼던 농작물도 관리가 필요한데요. 농작물이 빗물에 잠기면 뿌리의 호흡 기능이 저하돼 각종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취약할 수 있으니 제때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염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농작물은 과수와 채소 등을 포함해 모두 3,200여 헥타르의 피해를 입었는데요. 작목별 주의사항을 미리 확인하셔서 올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예산 사과농가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계절이 한여름에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도심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으로 시민들의 불쾌 지수가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찾는 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건물 뒤편에 에어컨 실외기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실외기에서도 뜨거운 온도를 많이 뿜어내기 때문에 이 근처는 점점 더 더워집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이 근처에 잠깐 온도계를 뒀는데 이 실외기 근처 바람에서 나오는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무려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이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해 보면 거의 10도 이상 차이 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이 실외기를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건물 내부나 또는 옥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신축된 건물들에 한해서는 아직 이 에어컨 실외기가 외부에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은 단순히 이 근처만 열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도심 전체의 기온을 높이는 열섬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합니다. 실외기와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그리고 인공열, 미세먼지 등이 빌딩이 빼곡한 도심에 갇혀서 지표면으로 빠져나오는 열을 잡아주기 때문에 열섬 현상이 지속되는 겁니다. 또 실외기는 폭염을 가속화한다는 문제도 있지만 여름철 화재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어컨을 장시간 틀어놓으면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실외기에 연결된 전선이 꼬이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에도 손상된 부분이 집중 과열되면서 화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름철 폭염과 화재의 주 원인이 되는 실외기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양천구에서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서울 양천구의 상황 보고 왔습니다. 무더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폭염에 열대야까지 이어지면서 밤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인근 야영장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예 짐을 싸서 산속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전병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낮 시간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부쩍 줄었습니다. 대구의 한 야외 쇼핑몰도 인적이 뜸합니다. 아직까지 입었는데도 땀이 많이 나고 아주 좀 불쾌한 게 좀 있어가지고 시원한 계곡으로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이곳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야영장에 가봤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 더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외 쇼핑몰에서 약 20여 분 떨어진 팔공산 수태골 야영장입니다. 이곳의 온도는 지금 약 25도 정도로 쇼핑몰과 비교했을 때 13도가량이 낮은데요. 도심에서 가깝기 때문에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휴가를 맞아 이곳을 찾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퇴근 후 찾은 직장인들입니다. 근사한 메뉴보다는 퇴근길에 사온 간편 음식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내일 오후 출근이라서 이제 바로 여기서 쉬다가 바로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놀랐어요. 여기 해도 안 뜨고 바람도 불고 계곡 소리도 들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위를 피할 수 있다 보니 이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예. 출퇴근하시기는 거리가 좀 멀지 않습니까? 조금 멀긴 멀죠. 네. 멀어도 뭐 일단 건강에 좋으니까 매년 옵니다. 매년 길게는 뭐 한 띄엄띄엄 하지만은 뭐 한 2달, 3달씩도 있고.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야영장은 지난해 7, 8월에만 1,700여 명이 찾을 정도로 해마다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습니다. 장기 비석익이 늘어나다 보니 대구시는 다음 달까지 숙박 일수를 1인당 2박 3일로 제한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위에 잠 못 이루는 직장인들이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비 소식도 없어 찌는 듯한 폭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강원도 동해안에서도 폭염과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광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한여름밤 그들만의 피서 명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동해안 밤바다와 대관령에서 펼쳐지는 피서 진풍경, 성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강릉 남대천 하구에 놓인 솔바람다리. 밤 바다를 배경으로 그림 같은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다리 위에는 삼삼오오 모여 야식을 즐기는 가족부터 아예 돗자리 위에 누워버린 시민까지 더위를 식히는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해변에서 여름밤을 지새는 피서객들과 달리 이곳은 강릉 시민들만 아는 피서 명당인 겁니다. 대관령에서 내리부는 강바람과 동해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다바람이 만나 더위를 식히기에는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으면 잠 못 자는데 여기 오면 시원해서 잠이 저절로 가요. 여기 누우면요.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대관령도 열대야가 기승을 부릴 때면 더위를 피하는 명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대관령 정상. 대관령 옛길 휴게소에는 수십여 대의 캠핑카들이 들어섰습니다. 밤마다 이어지고 있는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야간 캠핑족들이 모여든 겁니다. 밤 10시 대관령 정상의 기온은 영상 22도. 바로 아래 강릉 도심보다 무려 7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기온도 기온이지만 센 바람이 끊임없이 불고 있어서 현장에 서 있는 제가 한기를 느낄 정도입니다. 대관령이 밤더위 피서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가족 친구들과 저녁 시간을 보내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차를 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너무 여기가 너무 시원하고요. 왜냐면 저희 해마다 강릉이 너무 더워서 여기는 저기 살자 원래는 여기서 지금 좋으니까 너무 시원하고요. 열대야 저리 가라 하는 시원하고 오늘은 아마 평일이라서 안 많으신 것 같고요. 토요일 주말에는 꽉 차요. 찜통 더위에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국민 관광지인 강릉에서는 또 다른 피서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폭염 속 우리 지역 곳곳의 모습 살펴보고 왔습니다. 폭염을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비하는 모습이 사회 각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정과 일터, 일상에서도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폭염 특집으로 준비한 뉴스인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인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